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수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컴퓨팅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세션의 진행 순서입니다.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컴퓨팅을 비교하기 전에 컴퓨팅 운영 모델의 변화 과정과 각 컴퓨팅 운영 모델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라이프 사이클, 아키텍처, 비용 관점에서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컴퓨팅을 비교하고 나에게 적합한 아키텍처를 찾기 위한 사용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기반과 서버리스 컴퓨팅을 말씀드리기 전에 IT의 발전에 따라 변화된 컴퓨팅 운영 모델과 각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초의 컴퓨팅 아키텍처는 물리머신 상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온프레미스는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클라우드와 같은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대부분은 온프레미스 방식을 채택하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드웨어를 갱신해야 하며 초기 자본 지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컴퓨팅 모델입니다. 앞서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부족했던 민첩성과 혁신을 위해 실험을 위한 인프라를 설정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컴퓨팅 운영 모델입니다. 민첩성, 다양한 기능, 비용, 글로벌 배포, 탄력성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높은 수준의 추상화와 유동성을 제공하는 컨테이너화입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다른 컴퓨팅 환경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가상머신보다 훨씬 빠르게 혁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환경인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인프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서버리스 방식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방식도 온프레미스 방식에 비해 관리 요소가 줄어들지만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집중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서버리스에서는 해결됩니다. 코드 작성에 집중하고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기존의 공급업체의 종속성과 상대적으로 미숙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대비해 운영 비용, 복잡성 및 엔지니어링 리드 타임이 크게 감소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AWS에서의 서버 기반 컴퓨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C2는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줄임말로 사용됩니다. EC2 인스턴스는 AWS 클라우드의 가상머신입니다. 아마존 EC2도 기존의 온프레미스 서버와 동일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공됩니다. EC2는 웹 호스팅,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인증 서비스 등의 워크로드와 서버가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및 상위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몇 초 내에 인스턴스화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IT 인프라의 제약 없이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일회용 임시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경 관리, 테스트, 용량 계획을 수행하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WS는 글로벌하게 모든 지역에 배포된 EC2 서버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AWS 지역은 에이지라고 부르는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에이지는 독립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러한 렉 내에는 각각 프로세서, 메모리, 네트워킹 및 때때로 로컬 스토리지를 포함하는 수십 개의 서버가 있으며 EC2 스택의 일부로 이러한 리소스를 EC2 인스턴스라고 하는 가상머신 또는 게스트로 분할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가상 컴퓨팅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AWS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신다면 하이퍼바이저 상단의 고객 인스턴스 영역이 생성됩니다.
아마존 EC2는 아마존 EBS 볼륨을 사용해 영구 스토리지 볼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탄력적 IP를 통해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고 보안 그룹을 사용해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 포트, 소스 IP 범위를 지정하는 방화벽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스턴스 유형을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카테고리, 기능, 옵션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객 선택의 일부는 특정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 400여 가지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이 있으며 거의 모든 워크로드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적합한 인스턴스를 제공할 만큼 다양합니다. 고객은 AWS에서 서버 기반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에서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를 선택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범용,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가속 컴퓨팅, 스토리지 최적화로 구분됩니다.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텔, ARM, AMD, 메탈, 로컬 스토리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 제품군과 범주에 따라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용 컴퓨팅은 대부분의 표준 워크로드용이며 컴퓨팅 최적화는 CPU 집약적 워크로드용입니다. 메모리 최적화는 대용량 인메모리 데이터 세트 또는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기타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워크로드용입니다. 가속화된 컴퓨팅은 부동 소수점 계산, 그래픽 처리 또는 데이터 패턴 일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가속기 또는 보조 프로세서가 필요한 워크로드의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스토리지 최적화는 로컬 스토리지의 매우 큰 데이터 세트에 대한 높은 순차적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아마존 EC2는 파트너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가능한 가장 많은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 맥 OS X 등이 있으며 더 많은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 정보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컴퓨팅 운영 모델은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의 개념과 AWS에서의 서버리스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버리스 컴퓨팅 방식을 모델로 정의하는 4가지 원칙을 통해 서버리스 컴퓨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프로비저닝 또는 관리할 인프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온프레미스 기반 인프라가 서버를 구매하고부터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기까지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대비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비 단위로 자동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치 청구 모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페이퍼 유즈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되는 개념으로 불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내장된 가용성 및 내결함성으로 가용성을 설계하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버리스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해야 하는 많은 서버 관리 작업을 처리하고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여 더 높은 수준의 확장성, 보안, 가용성 및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총 소요 비용인 TCO를 낮춥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마다 AWS 서버리스 서비스의 대표격인 AWS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구성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IT 자동화로 시작해서 S3 또는 키네시스 스트림과의 람다 통합을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험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팀이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AWS 람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버리스의 이점으로 인해 서버리스는 어디서나 존재하며
100만 명이 넘는 활성 고객이 매월 람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AWS 람다는 매월 10조 건 이상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또한 매주 22억 5천만 개가 넘는 아마존 ECS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는 컴퓨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팅,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통합, 스트리밍과 같은 서비스에 서버리스의 개념이 적용되며 다양한 워크로드를 빠르게 실행하고 관리 요소를 줄여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필요에 맞는 서버리스 서비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는 AWS와 고객 간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공동 책임 모델은 AWS가 호스트 운영체제 및 가상화 계층에서 서비스 운영체제의 물리적 보안까지 구성 요소를 작동, 관리 및 제어함으로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를 포함한 게스트 운영체제 관리 및 기타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AWS에서 제공하는 보안그룹 방화벽의 구성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슬라이드는 AWS 서버리스 서비스들에 대한 공동 책임 모델을 보여줍니다. AWS 책임과 고객 책임이 나누어져 있으며 AWS는 상단에 위치한 서비스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AWS의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인 AWS 람다를 살펴보겠습니다. AWS 람다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람다 함수는 호출될 때만 실행되며 서버리스이므로 개발자가 비즈니스 논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부담의 상당 부분을 AWS에 맡깁니다. 이벤트가 입력되면 함수가 실행되고 다른 서비스와 통합되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랭귀지 런타임을 통해 Node.js, Python, Java, C#과 같은 대부분의 언어를 통해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람다의 서비스 레이어와 컴퓨트 리소스 레이어는 AWS 클라우드가 관리하며 사용자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오직 함수 실행을 위한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의 구성 요소와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들러 함수, 이벤트, 컨텍스트로 구성되며 각각이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하였습니다. 파라미터로 이벤트와 컨텍스트를 전달하면 핸들러 함수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구성하고 함수가 호출될 때 해당 함수가 실행됩니다. 람다 함수에는 몇 가지 설정값이 있으며 이는 함수가 동작하기 위한 제한이기도 합니다. 메모리는 128MB에서 10GB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CPU는 메모리에 비례해서 할당됩니다. 람다 함수 역시 특정한 역할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AWS의 리소스들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IAM을 통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리소스 기반 정책을 통해 다른 AWS 계정 및 조직의 AWS 서비스들을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분간 실행되며 VPC 액세스 및 보안 그룹 규칙 적용과 같은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람다는 다음과 같이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되는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 비동기, 스트림 통합 유형을 가지며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워크로드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아키텍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람다 서비스 외에도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HTTP 요청을 처리하는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람다의 이벤트 소스가 될 수 있으며 자동 확장, 인증 지원, 속도 제한, SSL 기능을 제공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는 방법 또한 엣지 최적화 및 리전 엔드포인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쉬운 NoSQL 데이터베이스이며 전 세계에 분산된 앱을 위한 다중 지역,
다중 마스터 테이블 및 99.999% SLA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클라우드9은 클라우드 기반 통합 개발 환경이며 브라우저만으로 코드 작성, 실행 및 디버그 리소스를 쉽게 정의하고 디버그하며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로컬 및 원격 실행 간의 전환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서버 기반과 서버리스 운영 모델의 장단점과 비용적인 부분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통적인 3티어 웹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는 서버 기반으로 구축 가능한 전형적인 3티어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계층,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레이어와 같은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버 기반 서비스인 EC2 인스턴스를 통해 각 레이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현대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벤트, 메시지 및 대기열의 조합과 서비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의 유형과 목적에 맞게 구축된 데이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점은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 기반과 동일하게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지만 컴퓨팅 운영 방식에 따라 민첩성, 인프라 운영, 어플리케이션 구성이 상이합니다. 모놀리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은 서버 기반 컴퓨팅 운영 방식의 아키텍처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형태를 갖습니다. 개발자는 다수의 서버를 통해 개발을 수행하고 단일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포를 수행하는 파이프라인 역시 단일화된 모놀리식 라이프 사이클의 형태를 갖습니다. 워터풀 개발 모델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은 모놀리식과 달리 다수의 개발자가 개발에 참여하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의 개별 서비스들을 통해 전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를 수행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은 애자일 개발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 이미지에는 컴퓨팅 운영 모델의 변화 수준에 따른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버 기반 아키텍처에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변화하는 경우 AWS 클라우드 상에서 기존의 3티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는 EC2를 기반으로 구성된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레이어가 동작하기 위한 인프라로 모두 EC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키텍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API 게이트웨이로 대체되어 요청 응답을 처리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람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동작하는 인프라에 대한 운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ALB가 수행하던 CDN 역할을 서버리스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키텍처는 두 번째 아키텍처에서 여전히 서버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아마존 다이나모DB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기 위한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고가용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춘 100대 고객과 작업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AWS 람다 또는 아마존 다이나모DB와 같은 서버리스 기술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실제 비용을 서버 기반 TCO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평가하기 위해 서버리스 TCO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아마존 EC2와 같은 컴퓨팅, 서버리스 TCO 프레임워크는 인프라, 개발 및 유지 관리라는 세 가지 주요 비용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비용에 대해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TCO 프레임워크에서 서버 기반, 서버리스 기반 운영 모델의 비용 비교를 위해 가상의 회사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운송회사의 사례입니다.
운송회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이 느려 리포팅이 지연되고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 티켓 발급 애플리케이션의 비용과 데이터 처리 검증 애플리케이션을 EC2를 통한 구축 비용과 람다를 통한 구축 비용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프라 비용에서는 서버리스가 서버 기반에 비해 5% 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의료기관의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은 수백만 명의 소비자와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며 동적 쿼리 기능을 제공하고 무한한 용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몽고DB를 EC2 인스턴스의 셀프 호스티드 형태로 설치해 사용하는 것과 AWS의 서버리스 DB인 다이나모DB를 통해 구축하는 두 가지 인프라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서버 기반에 비해 서버리스 인프라 비용이 7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주요 비용 요소인 개발은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사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일회성 개발 비용입니다. 서버 기반 운영 모델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네트워크 및 로드 밸런서 설정, 자동 확장 프로비저닝, 가용성 계획,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버리스가 서버 기반에 비해 68% 이상 저렴합니다. 세 번째 주요 비용 구성 요소인 유지 관리는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된 후 진행 중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리소스를 고려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합니다. 유지 관리 비용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개발자가 소요하는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유지 관리 비용을 종합해 본 결과 서버리스로 이동 시 월 약 45%에서 8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두 사례에서 TCO 프레임워크를 비교하여 아마존 EC2 인스턴스와 서버리스 서비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총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프라 비용만 고려할 때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AWS 람다 또는 아마존 다이나모DB와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요약하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공급자가 완전히 관리하므로 유지관리 및 진행 중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운영을 전담하는 팀의 역할도 진화해야 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또한 무한한 확장성과 내장된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서버 기반 환경에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입니다. 플랫폼 전체에서 인프라 비용만 비교하면 서버 기반 모델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링을 했을 때 서버리스 모델의 추가 이점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조직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및 전체 조직 구조를 구성하여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아키텍처 중 나에게 적합한 아키텍처는 무엇일까요?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운영 모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아키텍처 패턴은 주관적이며 사용 사례, 원하는 출력 및 필요한 통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규모에 맞는 하나의 아키텍처는 없으며 모든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아키텍처 패턴이나 서비스도 없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전에 비즈니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기반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최소의 물리적인 단위 서버로 사용되며 상태 관리 및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만일 구축하고자 하는 워크로드가 모놀리식 구조이거나 상태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서버 기반의 아키텍처가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서버 기반의 워드프레스 아키텍처 예시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최소 단위인 서버 기반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가형성을 위한 이중화가 진행되었으며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이 단일 인스턴스를 통해 모놀리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갖습니다. 기능 우선적이며 이벤트 기반의 상태 비저장, 데이터 흐름을 가지며 서비스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구축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서버리스 운영 방식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사용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의 비저장 및 여러 현대화된 아키텍처와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람다를 사용한 단일 목적을 갖는 함수, 다양한 런타임 지원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유연한 규모 확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유지 운영 노력을 최소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버리스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합리화하려면 이벤트 소스와 서버리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비동기식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력이 향상되고 종속성이 줄어듭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도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추성화하는 라우터입니다. 라우터에 게시하거나 다른 생산자 또는 소비자 모르게 라우터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AWS의 이벤트 라우터에는 이벤트 브릿지 및 SNS가 포함됩니다. 이벤트 저장소는 소비자가 이벤트를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벤트를 유지하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AWS SKS에는 서버리스 이벤트 저장소 또는 대기열이 있습니다. 아마존 MQ 또는 또 다른 대기열이며 표준 API 및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 패턴 중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패턴이 있습니다. 분리된 비동기 워크플로우를 통해 낮은 결합도를 갖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며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아마존 SKS와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워크플로우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처리 방식입니다.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를 사용해 동기, 비동기 방식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핵심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다음과 같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벤트의 비동기 처리를 허용하는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워크로드에 대해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하며 함께 사용하여 복원력이 뛰어나고 확장 가능하며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리플랫폼이나 리팩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AWS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거나 서비스로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아마존 RD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클라우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리팩토링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개발 방식을 재구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스트랭글러 패턴에서 개발자는 기존 시스템에서 기능을 떼어내 이를 다시 코딩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능 부분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해체합니다. 이때 기존 시스템 구조인 모놀리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택할 경우 프로그래머가 새로 구축하는 부분을 자체적인 로직, 데이터 및 구조로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금일 발표를 보시고 서버리스와 관련된 아키텍처와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서버리스 랜드를 방문해 주세요. AWS의 디지털 교육 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디맨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한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클라우드 역량을 AWS 자격증을 통해 증명해 보세요.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자격증 프로모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버리스와 서버 기반 아키텍처의 비교를 통해 비즈니스에 맞는 아키텍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